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김건희 씨 얘기 좀 해보면 검찰이 통일교측이 건진법사 전선배 씨를 통해 선물했다는 그 샤넬백 김건희 여사의 수행비서인 유모 씨가 웃돈을 주고 다른 제품으로 2번이나 교환한 사실이 포착이 됐다는 겁니다. 통일교측이 1,000만 원 상당의 샤넬백을 선물을 했는데 유 씨가 100만 원을 더 보태서 더 비싼 샤넬백으로 바꿨고 또 다시 200만 원을 추가로 더 내고 또 다른 샤넬백 등으로 교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왜 바꿨냐? 이제 뭐 두 가지 추론 정도가 가능한데 하나는 이제 그 통일교 측에 이제 윤모 씨가 제공해서 전진법사를 통해서 이렇게 간 이게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뭐 그게 이제 유모 행정관이 직접 그 디자인은 내가 보고 이거는 김건희 여사가 안 좋아하는 디자인이네 하고 이제 본인이 가서 본인이 돈을 내고 바꿨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죠. 왜냐하면 코바나 컨텐츠 시절부터 오랫동안 수행을 해가지고 행정부속실에서 이제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김건희 대표가 안 좋아하는 디자인이야라고 자기 사비를 들여가지고 본인이 100만 원, 200만 원 합쳐서 300만 원을 했을 가능성. 300만 원을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이것은 여사가 좋아하지 않는 디자인이니까 바꾼다고요? 제가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럴 가능성 있지만은 매우 낮죠. 그래서 건지는 뭐냐고 하면 내가 또 100만 원, 200만 원도 내가 준 거다. 그래서 그거를 유 씨한테 바꿔오라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렸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가장 그것도 근데 이제 유 씨가 굳이 건진의 지시를 따를까? 지휘 명령책에 있지도 않은 사람을 가장 그냥 유력한 거는 김건희가 받았어. 김건희 씨가. 이건 내가 이 스타일 아닌데 자 바꿔오세요라고 해서 그 돈이 뭔지는 모르겠어. 그게 관봉인지 뭔지 모르겠으나 돈은 100만 원을 들고 와서 다른 거를 바꿔왔는데 또 마음에 안 들어서 또 다른 가방과 함께 뭐 몇 개를 같이 바꿔왔다는 게 향수가 됐는지 뭐가 됐는지 뭐 조그마한 파우치인지 제가 모르겠으나 이가 몇 개 더 바꿔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김건희 저는 지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건희는 계속 몰랐다라고 변호인단 얘기도 나오지만은 그냥 상식적으로 이거를 알아서 다 했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렇다고 또 이거를 건진이 지시한 거를 이렇게 다 가지고 있다 건진이 또 잃어버렸다 이거를 이것도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건 검찰이 이제 수사로 밝힐 수밖에 없고 김건희가 참고인인데 피해자로 곧 전환되겠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가방 외에도 여러 샤넬 제품이 꾸러미로 갔다는 보도도 이미 나왔고 지금 뭐 전선배 씨가 검찰에서 주장하고 있는 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샤넬 가방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는데 다시 돌려받았고 결국 잃어버렸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 김 여사 측이 이제 입장문 낸 게 유 씨가 가방을 받은 것은 맞지만 김 여사 모르게 전시 심부름을 한 거다. 김 여사는 가방을 받은 적이 없다. 검찰이 오해한 부분이 있어서 설명했고 소명이 된 부분인데 이 수사 내용이 유출되고 있다면서 검찰에 유감을 표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주장은 배달 사고가 났다고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디자인에 대해서 웃돈 주고 가방 바꾼 것도 다 김 여사는 모르고 김건희 여사는 모르고 다 알아서 했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시나리오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유 행정관이 건진법사의 지시를 받을 수도 있어요. 워낙 이제 막 권력 실세니까 그럼 그거를 왜 바꾸라는 거죠. 그 무슨 판단으로 그럼 바꿔왔냐라는 거예요. 누구의 의중이냐? 그러니까 그 취향이 안 맞아서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럼 누구의 취향이 안 맞았다는? 그러면 유 행정관한테 김건희가 예를 들면 이럴 가능성을 작지만 배제할 수 없어요. 딱 보더니 샤넬백 많아가지고 이거 당신이 해 그냥 이렇게 해서 유 행정관이 자기의 취향대로 맞는 거를 바꿨을 가능성 자체는 배제할 수 없는데 1,0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디올백도 덥석덥석 받는 분이 1,000만 원짜리 샤넬백을 이렇게 너 해 이렇게 했을까? 저는 못 믿겠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이 돌연 동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기각해서 업무에 복귀한 지 2달여 만인데 이제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었지만 대선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전격 사의를
표명한 배경을 놓고 해석이 분분한데 네. 어떻게 보세요? 저도 건강상에 건강이 안 좋아. 목 디스크도 있고 지금 열심히 그래서 살아보겠다고 달리기도 하고 마라톤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일단 굉장히 무책임하다. 왜냐하면은요 이 대선 때면은 선거사범 등등등 해가지고 서울중앙지검은 매우 바빠요. 요즘은 이제 웬만한 선거사범은 경찰에서 하기는 하지만은 거의 이제 특수팀 꾸려가지고 이렇게 이거를 처리해야 할 정도로. 그래서 자기네들 탄핵했을 때 민주당 비판 엄청 했잖아요. 뭐 그건 비판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막 검찰 지휘체계가 무너져서 뭐 유사수신 불법 사금융 뭐 보이스피싱 디지털 성범죄 마약 사건 등 국민들의 이 생명 재산이 지금 위협받고 있다 뭐 이런 얘기 지금 막 비판하면서 그때 서울중앙지검이 냈거든요. 네. 덜렁 이렇게 사표 써버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책임하다라는 거 하나. 결국은 이거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서울고검에서 재기수사 이제 재수사가 이제 결정이 됐잖아요. 서울중앙지검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어요. 고검이 직접 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이거는 결국은 이 무죄, 그러니까 불기소에 대해서 이미 검찰에서도 다른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징계 절차가 내려오겠구나. 징계 절차. 네, 감찰. 왜냐하면 그때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 김건희가 이제 이창수가 김건희 수사를 할 때 소위 막 폼 반납 수사 막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그러면 안 된다. 불러서 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고 체계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막 그때 기사가 많이 났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 정권 바뀌면요 바로 감찰 들어가요. 그러면은 그럼 감찰 들어가면은 사표가 수리가 안 됩니다. 일단. 그리고 만에 하나 이제 중징계나 해임이 될 경우에는 변호사 개업도 못해. 몇 년, 3년 정도. 그러니까 등등등을 감안해서 이제 뭐 이창수 입장에서 보면 험한 꼴 보기 전에 빨리 튀자. 예. 런인가요? 예, 런이죠. 이거는 험한 꼴인데 이런 일 지금 친용 검사들, 정치 검사들 상당수가 이럴 것 같은데 지금 박성재 법무부 장관 그리고 지금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거 다 수리해 줄 것 같아요. 저는 이러면 안 된다.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은 오늘 아침 출근길에 검찰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역할을 수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근데 이제 기자들이 또 이런 거 물어봤죠. 대선 전에 김건희 여사 소환할 계획이 있느냐.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이 없이 그냥 청사로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뭐 이제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될 것 같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대선 전 소환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시간 끌리네. 사실은 뭐 이제 김건희가 뭐 자기가 뭐 대선에 수사가 영향 줄 거다 뭐 안 하고 있는데 과대망상이라고 보고 김건희가 수사를 받음으로 인해서 응어리가 좀 풀릴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검찰이에요. 검찰이 지금까지 그런 기회가 없었나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회가 있었고 저는 뭐 100번 양보해서 탄핵 전까지는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탄핵이 됐잖아요. 그렇죠. 지금 기간이 한 달이 넘었잖아요. 뭐 했나요, 그러면은? 맨날 그 서면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출석 조율하고 바로 불렀어야죠.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 지금 의혹이 얼마나 많고 증거가 얼마나 많습니까? 불러도 진작 불렀어야 되는데 이거는 검찰이 지금 장난질하고 있다.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댓글로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만 흔들림이 없는 것 같다. 검찰이 이런 지적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 얘기 하나만 하죠. 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대선 후보 배우자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저 이거 오전에 속보 보고 이러면서 깜짝 놀랐는데 이제 바로 이제 즉각 뭐 23일까지 기다리겠다고는 했지만 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신성한 주권 행사의 장에 장난치듯이 이벤트화해서는 안 된다. 정치는 대통령이 하는 것이지 부인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거부를 했고 미혼인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 역시 아무 말 대잔치다 이렇게 평가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뭐 나쁘지 않은 분위기 같고 설란영 여사 같은 경우에는 국민에 대한 예의다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어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왜 이런 수를 던졌을까요? 비장한 얼굴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긴급 해가지고 비장한 얼굴로. 이게 거부될 거를 몰랐겠습니까? 그러니까 배우자 관련해서 이제 뭐 김혜경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 김혜경 씨가 이제 지금 공직선거법 2심 150만 원 뭐 받았고 뭐 이런 등등등의 상대적으로 김문수 후보 배우자가 설란영 씨가 깨끗하다 뭐 이런 거를 강조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거는 본인들이 뭐 보도자료 내면 되는 거예요. 토론이라는 거는 이거는 진짜 황당한 거예요. 뭘 토론을 하죠 그러면은 국가 정책 아젠다 뭐 이런 걸 하나요? 뭐 배우자가 국가 정책 아젠다를 논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김용태가 지금 얘기를 한 거는
알게 모르게 영향력을 많이 주니까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여사님의 비전까지 그럼 후보를 차라리 그러면 설란형을 내라. 김문수를 내지 말고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진짜 황당한 거예요. 그러면 자 앞으로 그러면은 국정 개입을 하실 겁니까? 누가 국정 개입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뭘 가지고 토론을 하냐. 너무 웃긴 얘기다. 이런 거는 오늘 중앙일보 사설에서도 잘 썼지만은 김건희에 대해서나 조금 수사에 대해서 입장이나 밝혀라. 국힘은 지금 이런 거 할 때가 아니다. 특검도 그리고 계속 반대했었잖아요. 예, 특검도 반대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를테면은 공직기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죠 특별감찰관 이런 제도로 풀어야지 이거를 지금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저도 100% 동의를 하고요. 그냥 그러면 가족 토론회를 해라. 가족 오락관처럼 가족들이 때로 나와가지고 아들들도 맨날 사고 치고 뭐 YS DJ 아들들 사고 쳤잖아요. 그럼 다 불러요 그냥 장모도 부르고 뭐 아들도 부르고 그래서 때로 한번 검증을 해보자 그러면은. 안 그래도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그럼 엄마가 나오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뭐 타지발님은 장모 토론회도 해야죠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이제 이게 무슨 검증이 필요한 건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그건 언론이나 다른 내 영역이지 이게 토론으로 풀 문제인가? 이런 데서는 이런 제안이 그냥 여과 없이 긴급 기자회견까지 하게 된 배경이 뭘까? 이런 궁금증 좀 들긴 하더라고요. 막 던지는 거죠. 이제 어제부터 재외국민 투표 시작됐고 네. 지금 오늘 기준으로 지금 사전 투표 8일 남았어요. 진짜 막바지예요, 이제. 그리고 본선 이제 본투표도 이제 2주가 안 남았습니다. 13일 남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급하니까 이거저 손에 잡히는 대로 지금 다 던져요. 잡아서 이제 다 던지는 거예요, 지금. 뭐 이게서 이준석 단일화도 계속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패색이 짙어졌구나 정말로. 국힘이 지금 마음이 너무 급하다라는 건데 이거 국민의힘에서는 와 절묘한 수다 그러면서 막 다들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진짜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이제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라니까 이런 거라도 한번 어떤 국면 전환을 해보자라는 건데 이게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고요. 일단은 뭐 배우자 검증해야죠. 그리고 언론이 지금까지 해왔고 그거에 대한 판단조차 이미 다 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우습게 보지 마라 조금. 예,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라클님이 김건희 씨의 국정 개입 영향에서 아직도 탈피하지 못한 것 같다. 이런 뼈아픈 지적을 하셨습니다.